잠은 잤는데 왜 쉰 것 같지 않은지, 집에 있는데 왜 편하지 않은지, 그게 이상하다고 느낀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선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62, 32년 동안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고 2년이 지나 만난 분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요즘 집에 있는 게 좋아. 근데 예전엔 그게 참 안 됐어.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6개월은 집에 있으면 답답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편해. 집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바꿨어.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실제로 들어가 보고 나서야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특별히 비싼 집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있었고 눈에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 집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제 어깨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구나. 우리는 집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집은 살면 살수록 자연스럽게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오래 살수록 물건은 늘어납니다. 추억은 쌓입니다. 공간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집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50대, 60대에 집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집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집에 쌓인 것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을 씁니다. 닦고 치우고 옮기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 개운하다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다시 와보면 거의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리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정리의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기준 없는 정리는 결국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리를 바꿨을 뿐 없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란 게 뭘까요? 지금 그 기준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면 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언젠가라는 말을 집에서 몰아내는 것.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집 안에 언젠가 쓸 것 같아서 갖고 있는 물건이 몇 개나 됩니까? 옷장 안에 입지 않는 옷이 몇 벌이나 됩니까? 살 빠지면 입어야지. 명절 때 입어야지. 아직 멀쩡한데 이 세 문장이 옷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옷장은 정작 매일 입는 옷 10벌을 꺼내기가 불편합니다. 부엌은 어떻습니까? 냄비는 몇 개입니까? 실제로 쓰는 냄비는 몇 개입니까? 선물 받은 거라서, 비싸게 산 거라서, 언젠가 손님 오면 쓰려고 이 말들이 주방 서랍과 선반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냄비 2개, 후라이팬 하나로 대부분의 요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언젠가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버리면 아깝잖아. 쓸 날이 오지 않겠어? 그런데 현실에서 언젠가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오늘 쓰지 않는 물건은 내일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손대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 5년 동안도 손대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정리 전문가들이 수천 건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끼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50대,
60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자가 귀했던 시절을 살아온 세대입니다. 멀쩡한 걸 버리는 건 죄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절엔 맞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치관이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끼는 게 미덕이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비우는 게 지혜인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준을 세울까요? 아주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손에 물건을 들었을 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가? 언젠가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쓰고 있으면 남깁니다. 지금 쓰지 않고 있으면 솔직하게 판단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썼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6개월 이내에 손댄 적이 없다면 앞으로도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돈 주고 산 물건, 선물 받은 물건, 자식들이 남긴 물건, 이런 것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물건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 추억이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기억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추억은 물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놓아줘도 됩니다. 기억은 당신이 갖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꺼내기 쉬운 집을 만드는 것. 많은 분들이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합니다. 서랍은 닫혀 있습니다. 수납장은 가득 차 있지만 문을 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필요한 걸 꺼내려고 하면 한참을 뒤져야 합니다. 이건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숨겨둔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통을 꺼내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가위 하나 꺼내는데 뭘 드러내야 합니까? 자주 쓰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압니까? 이런 것들이 불편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피로해집니다. 작은 불편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면 그게 쌓여서 피로가 됩니다. 집에 있어도 쉬지 못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꺼내기 쉬운 집은 어떻게 만들까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자주 쓰는 것은 가장 꺼내기 쉬운 곳에 둔다. 눈높이, 손이 바로 닿는 곳,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곳, 이 자리는 가장 자주 쓰는 것들의 자리입니다. 반대로 잘 쓰지 않는 것들은 높은 곳, 깊숙한 곳 안쪽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좋은 그릇은 깊숙이 넣어두고 매일 쓰는 컵은 제일 불편한 자리에 있습니다. 명절용 이불이 제일 손 닿기 쉬운 자리를 차지하고 매일 덮는 이불은 구석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집의 현실입니다. 이걸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생활의 피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새로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쓰는 것을 지금 가장 편한 자리에 두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에 꺼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 이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뭔가를 꺼내려고 했는데 다른 것을 먼저 드러내야 한다면 그 물건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 번에 꺼낼 수 없다면 결국 귀찮아서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물건은 공간만 차지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것은 보낸다. 자주 쓰는 것은 가장 편한 자리에 둔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집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집이 편해지는 것과 삶이 편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집안에서 물건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가? 그 대답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집안을 한 번쯤 다시 둘러보셨을 겁니다. 오래된 물건, 쌓인 것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가물가물한 것들, 그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잘 들릴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것은 보낸다. 자주 쓰는 것은 가장 꺼내기 쉬운 자리에 둔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집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기준 중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줄이는 것.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눈앞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몇 가지가 보입니까? 테이블 위의 물건들, 선반에 올려놓은 것들, 벽에 걸린 것들, 바닥에 놓인 것들, 세어보십시오. 10개가 넘는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처리하느라 뇌는 쉬지 못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람의 뇌는 시각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의식적으로 보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뇌에서 끊임없이 분류되고 처리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많은 공간에 있을수록 뇌의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집에서 쉬는 것 같은데 왜 쉰 것 같지 않은지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눈이 쉬지 못하면 뇌도 쉬지 못합니다. 뇌가 쉬지 못하면 몸도 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줄이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테이블 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테이블 위에 리모컨, 약통, 안경집, 영수증, 컵, 충전기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다면 이걸 전부 제자리에 넣고 테이블을 완전히 비워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느낌이 다릅니다. 숨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에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줄어든 겁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의 집에는 공통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가 비어 있거나 창가가 비어 있거나 소파 주변이 깔끔하거나 어딘가에 눈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여백입니다. 물건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보이는 곳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랍 안에 있어도 됩니다. 수납 박스 안에 있어도 됩니다. 문 안에 있어도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뇌는 그것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좁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넓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의 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를 숨겨두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꺼내기 어렵게 쌓아두는 건 정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꺼내기는 쉬운 상태. 이게 진짜 정리입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추억을 물건으로 붙들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은 그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물건에 붙어 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입던 옷, 돌아가신 부모님께 받은 물건, 젊은 시절 처음 모아서 산 것, 여행지에서 데려온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기억이 붙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는 게 기억을 버리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지우는 것 같아서, 그 시절을 없애는 것 같아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물건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스 안에 있습니까? 창고 깊숙이 있습니까? 옷장 맨 위 선반에 있습니까?
그 물건이 거기 있는 동안 그 기억을 꺼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 물건이 거기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꺼내서 보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물건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물건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기억이 흐려지지도 않습니다. 기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냄새로, 소리로, 장면으로 그 기억은 물건이 사라져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것, 꺼내 볼 때마다 따뜻해지는 것, 그것은 남겨도 됩니다. 하지만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공간만 차지하며 죄책감만 주고 있는가? 버리면 미안하고 갖고 있자니 불편하고 그 상태가 오래됐다면 그건 이미 물건이 아닙니다. 짐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옷장 한 칸, 책상, 서랍, 오래된 지갑, 3년 동안 그것들을 그대로 뒀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버리려고 할 때마다 남편을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옷장 앞에서 울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고. 그분은 그날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물건이 없어지고 나서 오히려 남편 생각이 더 자주 났어요. 더 편안하게. 추억은 물건이 사라져도 남습니다. 오히려 짐이 사라지면 더 자유롭게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기준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추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과거의 나를 위한 물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30대에 일할 때 쓰던 물건, 아이들 어릴 때 필요하던 것들, 한때 취미였던 것의 도구들, 언젠가 다시 할 것 같아서 아직 갖고 있는 것들, 등산 장비, 낚시 도구, 그림 도구, 재봉틀, 악기, 이 중에 하나쯤은 지금 쓰지 않으면서도 창고나 베란다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할 수 있잖아. 버리면 나중에 후회해. 이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꺼낸 게 언제입니까? 3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과거의 나를 위한 물건을 붙들면 현재의 내가 좁아집니다. 그 물건들이 차지하는 것은 공간만이 아닙니다. 매번 볼 때마다 아, 저거 해야 하는데 저거 언제 하지? 나는 왜 저걸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게 쌓입니다. 알게 모르게 작은 죄책감이 됩니다. 집안에 이런 죄책감 유발 물건이 많을수록 집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춘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즐기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는가? 나는 지금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그 다음에 맞게 집을 맞추는 것. 이게 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앞으로의 나를 위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혼자 살게 되면 쓸 거야. 손자 오면 필요할 거야. 나중에 이사하면 쓸 수 있을 거야.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것들. 그런데 그 미래가 언제입니까? 그 미래가 실제로 올 때 그 물건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때 필요하면 그때 구하면 됩니다. 지금은 지금의 내가 편안한 집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5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지금 쓰지 않는 것은 보낸다. 둘, 자주 쓰는 것은 가장 꺼내기 쉬운 자리에 둔다. 셋,
눈에 보이는 것을 줄여서 뇌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넷. 추억은 기억에 있다. 물건으로 붙들지 않아도 된다. 다섯. 지금의 나에게 맞는 집을 만든다. 이 5가지는 사실 집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대, 60대. 이 시기는 삶이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자식이 독립하고 직장을 떠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 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도, 역할도, 기대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삶의 축소판입니다. 집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입니다. 집에서 과거의 물건을 붙들고 있다면 삶에서도 과거를 붙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서 언젠가를 기다린다면 삶에서도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짓눌려 있다면 삶에서도 해야 할 일들에 짓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가볍게 만들기 시작하면 삶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을 정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집을 바꿨더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물건을 비웠더니 생각이 맑아졌어요. 집이 편해지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좋고 집에 돌아오는 것도 좋아졌어요. 집이 무거우면 삶도 무거워집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삶도 가벼워집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가 생깁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알고 조금씩 실천해온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테이블 위 하나, 내일은 서랍 하나, 이번 주말에는 옷장 한 칸,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중요한 것,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리에도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지. 이 생각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작게 시작하는 것, 그게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집은 당신이 매일 돌아오는 곳입니다. 힘든 날도, 외로운 날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결국 돌아오는 곳이 집입니다. 그 집이 편안한 곳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게가 기다리는 곳인가? 그 차이가 남은 날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서 눈에 보이는 물건 하나를 손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게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오늘 그것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집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마음 로그인은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마음에 로그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